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에는요, 시장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 ETF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ETF를 위해서 매주 나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은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ETF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부터 늘 체크를 좀 해주시잖아요. 네. 국가별로 대표지수 상승률을 정리해 주셨다고 하는데 네. 이 기준이 연초부터인가요? 한 달인가요? 연초부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주일, 한 달. 이 최근 일주일이 좀 세부적으로. 최근 일주일이 글로벌리 되게 증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뒤에 이따가 인도 ETF를 말씀드리겠지만 인도하고 홍콩이 아주 반짝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대표 지수를 수익률을 알아보면서 어떤 시장이 좋았고 또 어떤 국가가 좋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블랙홀처럼 모든 전 세계의 금융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스닥 그 지수가 10.08% 연초 대비 올랐고요. S&P 500이 9.69%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는 3.12% 올랐고요. 미국 그 대표 지수 한 10% 정도 올랐는데 다른 국가에 비교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만 비교해 본다 그러면 더 우량하다. 미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1.79%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4%입니다. 연초 대비. 최근 일주일간 보시면 코스닥이 마이너스 3.6%, 코스피 마이너스 1.10% 빠졌는데요. 이것만으로도 미국과 한국에 지금 굉장히 좀 금융 쪽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수익률 쪽으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이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특히 올해 아주 재미있습니다. 11.82% 연초 대비 올랐는데요. 미국보다 지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텐션 때문에 어떤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유럽 쪽에 중화공업이나 그리고 AI 관련된 그런 유럽 종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12%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일본은 보시면 일본이 4만 포인트를 찍고 지금 39,347 니케이 225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신문을 봤더니 그 토요타가 5조 엔, 그러니까 올해 50조의 영업이익을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저가 심해지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고 있고 일본도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와 중국은 거의 뭐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연초 대비 2.86% 올랐는데 또 호주도 2.58%.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좋으면 호주의 경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호주가 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간에 모든 나라가 다 내렸지만 홍콩은 홍콩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쪽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한 1% 정도 올랐고요. 인도도 지금 모디 총리가 이제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75%의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디의 연임 관련된 뉴스 때문에 아니 또 1%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로 보면은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고요. 한국도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일단 플러스가 나는 상황.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업 때문에. 니케이 지수도 연초 대비해서 괜찮았고요. 근데 눈에 띄었던 게 한 달 기준으로 봤더니 홍콩과 인도 쪽에서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머징 마켓 안에서 중국, 베트남보다 인도가 가장 요즘 관심이 좀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보통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섹스피어는 인도가 바꾸지 않는다. 뭐 많이 인용을 하는 문구인데요. 그만큼 뭐 섹스피어가 어떤 인류의 문학에 큰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인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인도는 중요한 나라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에 이제 인도가 영국의 200년 동안 식민지였는데 그 GDP가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구가 재밌는 것이 작년에 이제 14억 4천만이었는데 중국이 인도가 14억 6천만으로 전 세계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디 총리가 지금 세 번째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디노믹스가 앞으로 5년도 2029년까지 될 거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많은 그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도 경제 중에서도 저희가 어디를 좀 콕 집어서 주목해야 되는지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산업의 섹터가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전자기기, 하다못해 반도체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네. 음식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네. 영역도 있을 거고요. 어디를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인도의 내소비재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인구 자체가 지금 14억 6천만 명을 돌파해서 아마 지금은 뭐 2023년 기준이니까 더 늘어났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제 50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77%고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48%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젊은 인구라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왕성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그 젊은 인구가 많고 그리고 소비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인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재밌는 것은 인도 소매 시장이 이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29년부터 30년까지 예상하기로 매년 7% 인도 소매 시장이 성장할 거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도의 소비재 섹터는 아주 주의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경제 중에서도 내수 소비재 섹터에 주목을 하자. 어쨌든 젊은 층이 돈을 많이 쓰고 지갑을 열게 될 텐데 이 흐름이 인도의 흐름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보겠고요. 자, 그럼 저희 직접 투자에 한번 나서보고 싶다면 어떤 ETF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총 5개의 그 ETF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5월 14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 상장 예정인데요.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라는 ETF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를 직접 투자하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그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ETF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ETF 안에서도 전체적인 지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재 섹터에 어떤 포커싱된 ETF 투자하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ETF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 20종목에 투자하는데 뭐 타타라든지 아니면 인도에 관련된 자동차가 38% 이상 들어있고 그다음에 푸드 비버리지 여러 가지 소비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인도의 중산층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의 소비가 늘어나는 그 패턴을 아주 잘 추종하는 ETF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인도 ETF 중에서 가장 스톡가 높은 ETF입니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ETF인데요. 순자 총액이 어저께 기준으로 3,174억입니다. 그래서 이 ETF 가장 큰 거고 인도에는 두 가지의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니프티 50이라는 지수가 있고 선섹스 또 3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두 개가 뭐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니프티 50이 좀 더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에 인도 니프티 50 ETF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도 같은 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개였죠? 네네. 네, 이게 궁금한 게 예. 5개가 총 인도의 ETF입니까? 아니면 선별이 된 겁니까? 지금? 선별이 된 거죠. 대표적인 거. 네. 왜냐면 지수가 똑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빌리언 컨슈머만 조금 섹터가 있고 나머지는 다 니프티 50. 비슷하게. 네. 선섹스 30이라는 그 ETF 그러니까 지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설명 주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상향하는 지수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2배니까요. 예. 이게 만약에 옆으로 긴다 그러면 이게 음봉 효과라 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지만 이게 우상향하는 거는 무조건 곱하기 2를 따라가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도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도 지금 466억 4월 20일 날 작년에 상장이 됐고 타이거 인도 니프티 레버리지도 이제 576억으로 2016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국가의 지수라든지 아니면 섹터의 지수들은 곱하기 2를 하는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신다 그러면 좀 더 풍성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예.
국가 지수 상승률을 본다면 ETF도 함께 따라가 볼 만하다라는 투자 포인트 확인해 봤고요. 그 국가가 바로 인도였고 이 가운데 또 오는 5월 14일에 상장 예정입니다.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예. 네,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섹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민범 부장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